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우리나라 삼부 요인의 수준입니다. 한 사람은요 막산이로 불리는 찌시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또 한 사람은 운동권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출신이죠. 우원식. 요즘은 친중의 대표적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시진핑이 굉장히 우대했던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우대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해경궁 김씨 드디어 이제 소원을 풀었네요. 중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이대 어깨 위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자,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현실입니다. 이 이기고 지는 것은 뭐 병가지 상사라고 합니다만 선거판이 우리나라 선거판은 특히나 이 전쟁 같은 거죠. 총칼 들지 않은 내전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좋습니다. 참, 언제부턴가 참 어렵네요. 선거가. 옛날에는 선거했다 그러면 그냥 보수 쪽이 무조건 이겼는데 언제부턴가는 하게 되면 뻑뻑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상황이 되죠. 자꾸.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 이제 조작 선거, 개표 조작. 이 이슈가 지금 불거지지 않고 있는데요. 뭐랄까 해결되지 않고 계속 크게 불거져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오죠. 79.4% 투표율도 사기였다.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실제 투표율은 다르다라는 거죠. 600만 표가 조작됐다. 와, 엄청납니다. 국제선거감시단 긴급성명서. 김문수가 145만 표 이겼다라고 합니다. 145만 표쯤 되면요. 약 한 4% 정도 되거든요. 한 4% 정도 차이로 이겼다. 제가 사실 이 선거 있기 전에 사전 투표 전이기도 한데요. 바로 직전에 제가 모 인사 제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3%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깜깜이 상태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을 말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여기 그거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김문수가 계속 이기고 나갔더라면은 한 145만 표 정도 차이 났겠죠. 자, 이럴 수가 김문수가 이겼다. 그것도 무려 145만 표. 국제선거감시단이 지금 많은 어떤 주문을 하고 지금 떠났다 그러죠. 이게 박주현 변호사 이제 그 유튜버에 가시면요. 거기 아마 게시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다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고요. 자, 이 이야기는 다른 사이드에서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 또한 엄청난 의혹을 남기고 이대로 이제 묻히는가? 묻힐 가능성이 크겠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걸 이슈화하자면은요,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후보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론사에서 이걸 떠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부정선거다 혹은 뭔가 의혹이 짙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도를 크게 해주면은 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180도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두 축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사실 김문수 후보고 왜 불복하느냐 승복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혼자 독단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내부에 여론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아마 이래 됐을 거예요. 누구도 찬성 안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김문수 후보가 설령 마음이 있다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쨌거나 공당의 이제 그 주요 정당의 대권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 혼자 독단적으로 막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캠프 내부에서도 다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제보가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방대만큼이나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도. 그렇지만 못하는 뭔가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어렵네요.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로 보면 됩니다. 2002년쯤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면은 23년이죠 벌써. 23년, 24년 가까이 되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는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전국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문수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안부를 물었다. 이건 정말 뜻밖의 뉴스인데요. 이게 채널 A 뉴스더라고. 재명이가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동안 고생했다. 그리고 또 설란영 여사 안부도 묻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이건 이례적인 거죠. 문재인도 하지 않던 짓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짓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다른 면이 아니고요. 소위 이제 그 마키아벨리라 그러죠. 정치적 술수, 꼼수 이런 쪽에 그야말로 대가다 달인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지율 관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보수 쪽의 인사들은 이런 걸 못 하더라고. 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쇼를 좀 해야 되는데 쇼가 없다 보니까 너무 거지것대로 하다가 사실은 위축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부정선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로 다 덮어버리면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는 그대로 별도로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더 큰 지지율을 만들 수가 있었죠. 더 큰 정치 지형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작은 지형으로 스스로 고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너무 하는 거야.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정당의 존재는요, 집권을 위해서고, 그리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선거에서. 그러자면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쳐내버리고, 그냥 이 작은 우리만 딱 갖고 계속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부정선거 이슈가 없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자, 홍준표 정치검사 내놈이 나라와 당 보수 진영 거들냈다. 이게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는 거죠, 지금. 홍준표가 지금 뭐 뿔이 이만큼 났더라고요. 자, 한때는요, 코박콩이라 그랬죠. 코박콩. 코를 박고, 이 절을 했던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초기에 청와대, 아니, 그 대통령실에 그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그 모임이 있었죠. 그때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코박콩. 완전 코가 이 탁자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인데 그때 그 홍준표와 지금의 홍준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진심이 아닌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 쇼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힘 후보 강제 교체 사건 김문수 내리고 그 자리에 한덕수를 이렇게 대체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정말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됐어요. 그걸 계속 밀어붙였더라면요. 거기 관계자들 전부 감옥 갔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건 정당 해산 사유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나경원도 심각한 문제점을 경고하더군요. 이거는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큰 문제 된다고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도 좀 불거졌고 지금 그야말로 난리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은 파산 직전에 있고요. 난파될 것으로 일단 봅니다. 그리고 당 이름도 바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당명 자꾸 바꾸는 거 정말 찬성하지 않는데요. 공화당이나 이런 이름 하나 정해놓고 그냥 100년 가십시다.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야. 바꿔보면 잠깐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원래는 자유당이었고 과거에는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민주공화당이잖아요. 그때도 민주라는 단어가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주로 공화당 그랬죠. 상대당이 이제 민주당 이름을 주로 달고 했었고요. 자,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다른 그 수식 없이 그냥 미국처럼 공화당 이것도 괜찮잖아요. 위대한 공화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자유우파 보수의 꿈 아닙니까? 자, 그런 식으로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 정해서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도 좋았지만 한나라당이 참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 이름을 버리고 새누리당도 버리고 그 좋았던 이름 다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왔던 거죠. 그 사이에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쪽 당보다도 더 어지러운 것은 저쪽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변천한 게 한 10수 개지만 저기는 수십 개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판이 너무도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이야기죠. 선거할 때마다 당명을 바꾸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영국 보십시오. 보수당에다가 노동당에다가 계속 그래 가잖아요. 거기도 옛날에는 당 이름을 자주 바꾼 한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고정이 됐죠. 미국은 그야말로 고정된 상태로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렇게 양당 제도 같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것은. 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대통령실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 자, 갈 때같이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이제 거의 무의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는 결국 이 조이대 하나에 모든 걸 지금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되면요. 일단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 이런 식이잖아요. 그걸 법의 이름으로 함부로 이렇게 찍어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까지도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또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저쪽 민주당 쪽에서.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조이대 신상 털기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대부분에 대한 압박이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자, 때문에 저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우파라든가 이쪽에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주요 언론들이 저기에 대해서 전혀 조이대의 입장을 실어서 크게 보도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요 너무 큰 희망 회로를 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50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트럼프가 분명히 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 큰 것을 풀지 않잖아요. 그냥 협상 카드로 쓰는 거야 계속. 시진핑한테도 협상 카드. 이재명에게도 이재명을 오히려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네. 왜냐하면 약점이 많거든. 이재명은 당선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부정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다 들어갔을 텐데요. 벌써 국제선거감시단이 그 브리핑한 자료들 그거 브리핑하지 않는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다 그 백악관으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약점을 딱 움켜쥐는 거죠. 그리고 대북 송금권도 걸려 있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말이죠. 자금 세탁 거대한 어떤 그런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캐치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 세탁되는 그 과정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약점을 쥐고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이 있는 자기 동맹국의 지도자 그러면은 그냥 뭐 완전 데리고 노는 거지. 그리고 이재명은 트럼프 가랑이 사이를 이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뜯길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트럼프한테 기대하고 오직 그 하나만 바라보고 큰 거 온다 하나 생각하고 꼭 거기서 말하는 큰 거는 뭐 스카이데일리 그거 아니더라도 뭔가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에게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는 기사 회생할 수 있는 뭐 카드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봐서는 G7 회담을 보고 나서 일단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7 회담 가서 이재명이가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무대 가면 상당히 잘 어울렸죠. 마치 이제 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뭐 이렇게 이 체격도 크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는 소통 이런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제 인싸로서 이제 그런 대접을 좀 받았는데 왕따가 한 명 있었죠. 문재인. 이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재명은 글쎄 영어를 이재명이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영어를 못할 거예요. 꼬다는 보리자루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과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문재인은 우두커니 멍하니 뭐 그야말로 이제 가만떼기처럼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고 꼬다는 보리자루 이런 식인데 이 이재명은 살살거리면서 G7의 이제 이 주요국 정상들하고 어떻게든 막수라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것은 문재인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거나 아는 것 없는 욕쟁이가 G7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의사소통은 제대로 할 줄 아시는지 매너는 좀 배워가시는지 막산이로 살았는데 매너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뭐 대통령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부를 좀 했겠죠. 자, 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타국 정상 부인에게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찍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지 이것도 사실 조금 이렇게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게 되면은 애국 우파 자유보수라는 이 이름 앞에 그야말로 거대한 난관 바다로 치면요 거대한 풍랑이 이는데 지금 조그마한 조각배 위에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아니면 배는 큰데 너무 낡아가지고 곳곳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지금 다 새고 숭숭 들어오고 이런 식입니다. 곧 이제 난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대반전의 드라마 어떤 전기 계기 이것을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단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자는 이걸 불복 선언하고 뭐 어떻게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데 저도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걸 하자면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야 되거든. 단 한 명도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알고 있어요. 그들도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말 안 하고 있고 주요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봐야죠.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강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인물이 누구냐? 자, 이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